12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북한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이후 재무장관 회의를 앞둔 관망 심리가 커졌는데요. 다우는 0.84% 하락했고 S&P 500은 1.17%, 나스닥도 1.26%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이며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는데요. 프랑스가 0.06% 상승한 반면 독일은 0.54% 하락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로 삐걱거리던 국내 증시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까지 겹치며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어제 원달러 환율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여러 가능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유럽적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후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진 데다 유럽 중앙은행이 휴가 국채 매입 확대를 반대했다라는 소식이 더 크게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잠시 오늘장 대응 전략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마감한 국내 증시와 아시아 증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으로 장중 낙폭을 90포인트 가까이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줄여가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3%대 하락세를 보이며 1776선에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대북 리스크의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보다 하락세가 더 심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5% 이상 하락하며 477선에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외환시장입니다. 장중 1,185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는 상승폭을 다소 줄이기도 했었죠. 원달러 환율은 16원 20전 상승한 1,174원 40전에 80전에 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비교적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1%대 하락세를 보여줬고 중국 쪽은 0.3% 약 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대만 각권 지수만이 더 큰 낙폭이 나왔었죠. 2%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려했던 북한발 쇼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럽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더 컸었는데요. 다우지수만 0.8%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룸입니다. 네, 어제 돌발 변수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로 인하여 주가가 큰 폭의 이제 하락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어제 여러분 곁에 이제 했던 그 차트를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곁에 선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선물의 이제 문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외국인들은 먼저 안 것 같아요. 네, 외국인 한 가격대에 이렇게 2조 정도 베팅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먼저 알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뭐 우리 국내에서 내부자 정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외국인은 먼저 알아서
선물 현재 지금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큰 상승으로 일단 많이 먹었습니다. 선물 먹었는데 제가 이번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선물 이제 3월물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4생킬단식으로 외국인이 선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제일 좋은 게 이제 선물 주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제 이렇게 누차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선물이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이 워낙 2조를 팔았는데 2조를 여기서 또 이 아래쪽에서 5천억을 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어제도 제가 이제 계속 봐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요. 예, 뭐 물론 주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빠지는 자리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서는 이제 일단 이제 그 참 어제 장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었는데 그게 맞지 않나 맞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누차 이야기했지만 내년에는 일목균형틀을 펴야 된다. 앞구름의 변곡점에서 꼭 주가가 이제 변곡이 나온다. 이런데 마침 구름 바뀌는 날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변곡 날 이 앞에 또 큰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2012년은 일목균형틀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되네요. 일단 장 자체가 이제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말씀드렸죠. 일단 이제 밴드 상단과 하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밴드 하단에 닿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자리가 바닥 자리냐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바닥 자리면 다행인데 바닥 자리가 아니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자리냐 아니냐 이제 그걸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VR 지표거든요. VR 지표를 보면 지금 VR 지표가 여러분 보다시피 현재 지금 한 60일 정도 됩니다. 그럼 완벽한 바닥은 아니거든요. VR이 지금 그 50 이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VR 지표가 62표. 그러면 여기서 반등하면 반등폭이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장 자체가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이제 조심하는 자리다. 그리고 뭐 2012년 장 안 된다고 했는데 VR 지표가 아직까지 62 정도 놓이면은 장 자체가 완벽한 바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계속 조심하는 그런 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자, 볼륨저 밴드가 지금 하단인데 볼륨저 밴드가 이제 폭 자체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가가 상승 후에 이 볼륨저 밴드 상단에서 이제 다이고 내려와야 된다. 안 다이고 121평의 저항을 받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지금 지수가 쉽게 이제 그 121평의 하락과 볼륨저 밴드 이제 하락 이걸 볼 수 있는데 장 자체는 계속 가랑비 옷 젖듯이 좀 약한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국 증시의 문제점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서서히 뭐 우리 센티브에서 중국 증시를 이제 들고 나오니까 서서히 다른 방송에도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표하는데 사실 중국 증시가 지금 5분의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하락의 이제 그 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지금 보시면 2단 하락인데 2단 하락에서 브레이크를 못 듣고 지금 3단 하락제를 하고 있습니다. 3단 하락인데 이 3단 하락하는 경우는 주가가 이 3단 하는 경우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반등이 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가 이제 바닥은 바닥이에요. 중국 증시가 지금 VR 지표가 50 이하는 거의 완벽한 바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VR 지표가 지금 현재 43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바닥은 바닥이지만 반등 자체가 강렬한 이런 모양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등하더라도 1차 반등에서 2,500까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2,500까지 반등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수는 어쨌든 간 1900 언저리 121평 여기 언저리까지는 반등을 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이 반등 자체가 시간이 전에처럼 5일 만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이번처럼 떨어지면서 가랑비 5초 듯이 13일 떨어지듯이 반등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게 굉장히 어렵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와 맞닥뜨려서 이제 김정일 이제 국방위원장의 서거로 인하여 어제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한다. 제가 볼 때 어제 이제 90포인트 떨어지면서 1700이 언저리, 1750이 언저리가 제가 볼 때 단기적인 바닥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닥 자체가 바닥이란 게
반등을 강력하게 했을 때 이제 바닥이지. 바닥이 강력하게 반등하지 못하면은 제가 볼 때 반등이 안 돼. 제가 볼 때 반등은 합니다. 반등하지만 반등 자체가 강력하거나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는 일단 1870원 저리까지는 지금 지수에서 100포인트 정도까지는 다음 주까지 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이제 코스닥을 계속 만지면 큰 사고 난다. 이제 고객의 특검이 적은 상태에서 그런데 코스닥이 어제 코스피보다 더 한마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나는 큰 폭의 대폭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엄청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여러분들 코스닥이 이제 하락의 시작, 결론은 121일 평을 지키다가 한목에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121일 평 자체가 이제 한목에 무너지면 이게 굉장히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갖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물리더라도 대형주에서 물려야 된다 했는데 중형주 보시면 중형주는 어제 종가 자체가 벌름주 이제 한다 이탈했고요. 소형주 보시면 소형주는 하락의 제가 어제 분명히 시작이다. 어제 소형주 갖고 계시는 분은 하락의 폭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에서 물려도 물려야 된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대형주가 일찍 조정받은 게 됐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대형주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현재 2조 정도 매도해놨습니다. 외국인들이 한마디 대박 터졌는데 오늘 신문에도 뭐 국정원이 과연 그거를 캐치를 못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정원이 북한에 이제 동향을 캐치 못했다면 월권 행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정원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개인들이 어제 3천억 정도 콜했는데 어제 새로 쌓는 그 2천억입니다. 어제 3천억 정도는 장렬히 어제 없어진 그런 돈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선물 동향이 2조 정도 이제 지금 하방입니다. 2조 정도 하방인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선물 사놓기 전에는 분명히 주가는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기관들이야 워낙 많은 예탁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팁니다. 롤러오버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광경이 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꼭 보면서 중국 동향을 보면서 주가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주가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양운이 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187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지금 뭐 내동 매매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예, 주식 이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장 자체가 지금 대형주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가 이제 그 코스닥은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대형주라고 했는데 주가가 지금 이번 그 원래 장 자체가 특히 6월 들어서 이제 그 선도주들이 문제죠. 선도주들이 이제 계속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요. 이제 어제 이제 선도주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특히 어제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올 6월부터 증시 자체가 갈 때는 삼성전자는 초대형주만 갑니다. 갈 때는 초대형주만 가고 안 갈 때는 그 삼성전자 이런 게 빠지느냐면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 빠지지 않고요. 다른 종목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염려스러운 게 뭐냐. 이번 조정이 받고 또 주가가 가을 때 또 이런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들이 가고 2등주는 쉽니다. 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어제 물론 뭐 방산업체 우리가 그 사이 우리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장비 4인방 어제 삼성테크윈을 어제 이제 제가 전량 매도해라 어제 삼성테크윈을 남의 아픔으로 인하여 이제 수익 나는 건 현명하지 않다. 물론 우리가 뭐 저게 뭐 우두머리지만 어쨌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로 인하여 이제 그 삼성테크윈이 되고 그래서 제가 삼성테크윈을 매도를 철학했어요. 사람들 아는 사람한테 자 남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수익 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장의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조정받고 반등할 때는 이제 일단 전력 관련주거든요. 에너지 관련 4인방 두산중공업이나 한국전력 한전기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또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등 주식 외에 이제 오를 종목들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장비 4인방입니다. 삼성테크윈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그리고 제가 볼 때는 LS 산전 이런 종목 쪽으로 또 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주가 이제 실적이 제일 나쁘기 때문에 사야 되거든요. 삼성 SDI, LG 디플 이런 10개 종목을 제가 이제 여러분 1등 종목을 시가총액상이 10개 종목을 살 형편이 안 되면 이제 이런 종목에 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맞췄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장 자체가 지금 고경의 특혜는 계속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고경의 특혜는 지금 18조 7천인데 실제로 이 고경의 특혜는 국민연금 고경의 특혜 3조 안 빼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 보면요 15조 이하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경의 특혜 믿을 거 못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가 지금 무조건 약세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 얘기했지만 한 달 전부터 막 장 한 20% 손해나면 자 주식 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그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주식 빠진다고 정부가 조국이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해도 내가 조국을 배신할 수 없듯이 일단 주식은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볼 때는 1등주를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주식 파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매국노입니다. 네. 아픔을 같이 하고 해야지 지금 주식 팔면 안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주식 팔지 마세요. 지금 주식을 제가 볼 때는 거둬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절대 팔지 마라. 팔면 분명히 조국을 배신하는 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주식을 굳건히 안고 주식을 더 사는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주식을 살 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제가 했는데 VR 지표를 꼭 봐주시고요. 예, VR 지표를 보지 않으면 VR 지표가 50 이하에 있는 종목, VR이 50 이하에 있는 종목들은 사셔도 된다. 제가 여러분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VR 종목이 VR이 과열이다. VR이 과열인 종목은 사지 마시고요. 네. 예, VR이 50 이하에 있는 종목은 사시면 장기적으로 거의 승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VR 50 이하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그중에 우량주 그리고 에너지 4인방, 장비 4인방, 디스플레이 여러 개 10인방 이렇게 사시면 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자체는 수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에는 그 시장의 장이 이제 그 종목이 이제 선물에 휘달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선물의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물의 시장이 휘둘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가슴이 굉장히 아픈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평균 단가가 여러분 아다시피 242.80입니다. 참 450입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로 계산하면 23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외국인들은 한 포지션당 지금 2만 포지션 정도인데 한 포지션당 600만 원 먹었거든요. 600만 원 2만 포지션 같은 뭐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먹고 있다. 그 돈이 이제 기관이 뺏겠느냐? 개인들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 차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 나 떨어지나 상향을 떨어지는데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녹화 한번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휘둘리는 장이다 이렇게 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선물 자체가 이제 정부도 이제 오늘 국민연금 이쪽에서 많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지를 받는다면 장 자체는 여기서 지지를 받지만 여기서 매물이 안 나오고 그대로 매물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주가가 서서히 해서 안정을 치면서 서서히 반등을 조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등에 분명히 1등 주식만 한다. 그 반등의 전제 조건은 중국 증시가 분명히 플러스 나면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할 것이지만 중국 증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인다면 문제를 더욱더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 증시가 반등하지 못하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21일 평은 저가리지 반등 그러니까 1850 이 자리까지 그래도 반등하지만 반등의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고 중국 증시가 어떻게 한 반등을 보이면은 제가 볼 때는 1852 언제 562 언저리까지 빠른 속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요 진짜 단무지 정신입니다. 뭐 지금 여러분 뭐 99만 원, 88만 원 그런 전문가 반가가 돈 번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딱 사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밖에 없습니다. 세월을 낚아야지 지금은 몸부림치면 몸부림쳐서 괴로워지니까 여러분께서 천천히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장이 분명히 허락하지 않다. 지금은 괴롭다.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여러분 매물대를 한번 봐라. 그 매물대가 주식이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에 샀는가를 보시오. 제가 이거 어제 차트 그대로 놔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팔아도 돈을 먹는다. 무지하게 먹는다 이거죠. 제가 분명히 여러분 어제 이 차트 어제 그대로 제가 놔뒀습니다.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까지 돈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면 외국인과 기관이 싸게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물 먹지. 물 절대 안 먹습니다. 그 사람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그게 물 먹는 건 우리 개인 돈과 동네 장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청자분께서는 턱하니 기다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은 몸부림쳐서 안 된다. 제가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천천히 대응하시라. 대응이란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1등 주식, 외국인과 기관이 저점 사가 오래 갖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 사가 기다리는 그 안밖에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기대하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송총론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네, 자 어제 급락을 이용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샘플러스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추천하신 종목 포스코 ICT 추가적인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어제 그 주가 자체는 뭐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조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고요. 아침에 강세도 출발하다가 좀 많이 장중에 흔들렸습니다만은 마이너스 2%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약 한 달 가까이 조정을 좀 거쳤었고, 그다음에 8,500원 정도 선에서 바닥을 좀 다지다가 반등 포인트를 잡은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효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포인트를 좀 더 잡을 수 있는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가 자체는 오늘 어제 낙폭 과대 때문에 반전 포인트가 좀 잡힌다든지 하면은 반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플러스 출발을 해준다면 충분히 강세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그 IT 관련주들의 약세가 상당히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위험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8,600원 정도를 깨면은 일단은 조금씩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기준 잡으시고 우선은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또 미리 들어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 들고 오셨다고요. 애정이 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종목 자체에 어떤 네. 애정이 있다라기보다도 지금 최근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고 또 종목 간의 차별화가 심하고 또 상승 자체가 잘 안 나오는 장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저런 종목을 마구잡이로 사기가 참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래서 좀 잘못 샀다가 또 급락 나와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감안한다라면은 지금은 수급이 강하고 흐름이 좋은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따라주면서 주가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좀 시켜줄 수 있는 종목으로 집중을 해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관점이 새삼스럽게 바뀌었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의 그냥 매수 관점이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제같이 그 김정일 사망 소식 때문에 주가가 크게 흔들렸을 때 저가에서의 주식 매수도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 플러스 출발한다라면은 매수로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2,000원 정도로 조금 넓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추천하신 종목 S&T 중공업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 무려 1% 이상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매수가 근처예요. 여전히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예, 여전히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그 방산 부분에 대한 성장성 부분, 이 부분을 좀 부각을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우리 국내 그런 큰 김정일 사망이라는 이런 부분이 좀 공개가 되면서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좀 근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고요.
일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장기적인 그런 기업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그대로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편입을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뭐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 중공업은 여전히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새롭게도 매수해도 좋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종목일 텐데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네. 하고 있는 물론 한 2달 정도는 지금 현재는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항공우주라는 그런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의 종합 항공기 제작 업체죠. 바로 이제 정부와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성이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온이라는 그 국내 매출 증가가 되고 있고 민항기 부품 쪽 있죠. 에어버스라든가 보잉 이쪽에서 글로벌 민항사들 주요 부품 밴드로서 향후에도 독점적인 그런 시장 지위를 유지를 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T50에 있어서 해외 수주 부분 그리고 뭐 헬기, 전투형 헬기 부분, 전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 그 부분입니다. M&A 부분인데요.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1월달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3월달에 매각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내에 M&A가 완료될 그런 예정인데 그런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조금 그런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을 좀 보면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수급이 항상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 기관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들이 좀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는 기관이 또 다시 매수가 유입이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의 모습인데요. 여전히 주가의 좀 박스의 상단 부위를 돌파한다면 더 강하게 한 차례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뭐 종가 38,450원이었죠. 그 이하에서 37,5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4,000원. 손절가는 좀 주봉으로 보고 좀 길게 좀 보시고 35,000원. 20주선이 위치해 있는 35,000원 정도를 이탈 시에 좀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지만 매수 기회를 잡지 못했던 분들 한국항공우주 오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의도 증권사 리포트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시 2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증권사에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들 내놨을지 그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내용이 대북 이슈가 미칠 파장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과거 북한 관련 이슈를 보면은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와 함께 대체로 단기 충격에 머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당시 처해진 상황 그리고 대북 이슈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는 좀 차별적인 상황이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럽 사태에 따른 부담감이 여전히 주식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 내 후기 구도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 통상 시장 외적인 이슈가 경기 펀더멘털 흐름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체계적인 리스크가 좀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유럽스타트의 향방에 따라 경기 변동성 그리고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추가로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란 점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북 리스크를 막연하게 확대 해석해 불안 심리를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관련 이슈가 중기적으로 펀더멘털을 훼손할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려감은 있지만 향후 북한의 권력 이양 과정을 지켜보며 상황을 판단할 시간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과거에 보여줬던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전일 코스피 급락으로 단기 상승 추세 대화 그리고 중요 지지선을 하향 이탈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변동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좀 불안정한 등락을 좀 더 이어갈 개연성이 있는데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 불가피하더라도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 그리고 이로 인한 권력 분쟁의 소지가 커지지 않는 이상 코스피가 1700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상으로 직전 저점권인 10월 기록했던 12월 포워드 PR이나 PBR 봤을 때 현재의 1740선, 1700선에 해당하는 딥밸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1740에서 1700선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일부 국가의 디폴트와 같은 유럽의 극심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밸류에이션 레벨이라는 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1700에서 1740선은 지난 9월 주요 지지선이면서 10월 초 유럽 재정위기 해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력한 상승갭이 출현한 구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1700에서 1740선은 밸류에이션 과 기술적인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지지권으로 볼 수 있고 중기적 차원에서도 견고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의 대박 전략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에 라이젠스타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장에서 연기금이 또다시 구원 투수가 됐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과연 외국인과 기관 어떠한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한번 그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상당히 좀 급락이 좀 나왔었죠.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3.4% 정도 하락이 좀 나왔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3% 정도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중에는 그보다 좀 더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2천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한 2,400억 정도의 순매도를 좀 보였는데 장중에 현대건설이라든지 포스코, 그다음에 KB금융, GS건설, 기업은행 같은 종목 쪽으로 일단은 매도가 좀 크게 나왔다. 매수가 좀 크게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좀 팔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매수 규모 자체는 좀 크지가 않습니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174억 정도 순매수, 포스코 같은 경우도 155억 정도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었고, KB금융이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소폭 지금 순매수해 주는데 일단은 그쳤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전자 같은 종목도 일단 기관이 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주목하실 부분은 그렇습니다. 수출주죠. 그러니까 환율이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현대차나 기아차,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좀 지속을 했지만 아무래도 좀 지난주 금요일부터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관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도를 좀 일단락하고요. 어저께까지는 순매수를 보여주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환율 상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에 대해서 일단은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한다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635억 정도 지금 635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는데 전체 매도 규모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 쪽에서 좀 나왔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현대상선, 신한지주, 기아차, LG전자 같은 종목도 일단은 매도가 좀 크게 나온 종목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 규모 중에서 한 1,000억 원 정도가 전기전자에서 출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뭐 LG전자 쪽에서 일단은 매도가 크게 나온 만큼 뭐 전반적인 시장의 이탈은 좀 아니겠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들은요. 삼성테크윈이나 풍산, 대한항공, 현대건설, KB금융 같은 종목들 일단 매도가 나왔는데 장중에 일단은 김정일 사망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테크윈이나 풍산 같은 방산 관련주들에 대한 매도가, 그러니까 지금 급등이 좀 나왔었죠. 장 중간에 근데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 기회를 일단은 매도 타이밍으로 좀 이용을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풍산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순매도,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도 200억 원 가까운 순매도를 좀 보이면서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한항공이라든지 KB금융, 현대건설 쪽에서도 일단 매도가 나왔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환율 상승 피해주겠죠. 예주가도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 상승하면 해운주라든지 항공주에 상당히 좀 치명타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환율 상승 피해주에 대해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CJ-ENM에 지속적인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분 유입이 지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기관의 매도는 지금 소폭이나마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실리콘웍스라든지 셀트리온, 인포피아,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어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 29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덕산하이메탈, SFA, 아이테스트,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도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몰레드 관련 수혜주겠죠. 덕산하이메탈이라든지 SFA 쪽에서 일단은 그동안의 매도를 좀 마무리하고 일단은 좀 매수 전환한 부분이 일단은 좀 관심권에 둘 만한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테스트 업체겠죠.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가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단은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N 같은 지금 엔터 관련주들에 대해서 일단은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급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자, 국내 증시 유럽발 리스크에서 탈출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하기 상당히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유럽 눈치 보랴, 미국 눈치 보랴, 또 이제 북한 눈치까지 좀 봐야 되는 시점에서 일단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유럽 리스크가 뭐 좀 고조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장 초반에 수급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죠. 근데 그 장중에 그 부분이 이제 김정일 사망설로 좀 나오면서 추가적인 좀 급락이 좀 나왔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 지금 현재 참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전일장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뭐 4% 이상 지금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전일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뉴욕 시장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우리 시장 하락폭이 워낙 좀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뉴욕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전일 급락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5.3% 좀 하락 마감을 했죠. 이 부분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회복한 부분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훨씬 더 큰 폭의 하락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인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하락을 좀 제한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장
상승장을 좀 예상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제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 대해서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주체는 이제 기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연평도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천안함 때도 그렇고 매도를 가장 먼저 했던 매도를 가장 먼저 했던 주체가 기관이었죠. 오히려 이제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는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온 반면에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 쪽에서 그러니까 저감에서 좀 가담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김정일 사망설로 인한 악재를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저가 매수에 가담했다는 부분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유럽 리스크는 여전한 악재겠죠. 그러니까 중기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ECB 총재겠죠. 드라기 총재에서도 국채 매입,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 국가에 대한 국채 매입을 지금 확대시키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추가적인 악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ECB나 독일 쪽의 입장이 어느 정도 좀 바뀌어야만 추가적으로 유럽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언제쯤 좀 나타나질지 조금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 가장 좀 중요하죠. 네. 환율 시장 자체가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16원 급등을 했죠. 16원 20전 급등을 하면서 단기 지금 고점 라인, 그러니까 1165원 라인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추세대로 간다라면은 9월 달에 고점 부근이겠죠. 1200선 부근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환율 흐름 자체가 하락 안정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 안정이 돼야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매수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 추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방 전환을 해야만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 상태는 오른다 하더라도 환율이 거기에 맞춰서 안정되지 못한다라면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네. 일단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도 마찬가지 흐름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 중에 조정이 좀 나왔으면은 월말에 그 부분을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밑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월말에는 지속적으로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지금 8월 달부터 9월 달, 10월 달, 11월 달까지도 밑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월 말 쪽에 대해서 회복이 그만큼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단기 반등을 노린 단기 매매는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 자체는 뉴욕 시장이나 아무래도 유럽 시장 쪽에서 어느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하겠죠.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만 출현하지 않는다라면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좀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일단은 압축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 수혜를 받는다면 일단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율 상승에 대한 환율이 지금 상승 국면인데 그러니까 지금 워낙 약세 국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IT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점유율이 글로벌 MS 1위 글로벌 MS 1위로 지금 3분기에 지금 3분기에 달성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통점을 좀 찾아본다면은 IT나 자동차 쪽으로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연말 쪽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전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말 쪽으로 갈수록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일단은 지금 보시면 화장품 관련 종목 좀 갖고 네.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뭐 IT 종목이나 뭐 자동차 종목이 좀 일단 좀 유리하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그렇게 개선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타 어저께 같은 경우도 IT 부품주 같은 경우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 종목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지만은 조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업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한국콜마라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지금 뭐 LVCNC라든지 뭐 코스맥스 같은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훨씬 더 좋죠. 네.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지금 큼직큼직한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소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훨씬 더 좀 탄력적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좀 작은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대비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지금 박스권 구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지속적인 박스권 흐름을 유지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기관의 매수가 11월 때도 그렇고 12월 때도 그렇고 12월 같은 경우는 하루 거래를 제외하고 기관의 매수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면은요 박스권 하단 부분이겠죠. 가격대로 봤을 때 7,100원에서 한 7,300원 구간 그 라인인데 아무래도 현재 국면에서 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요 7,200원에서 7,300원 정도에서 일단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7,55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만약에 체결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목표가를 좀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내외 정도, 7,550원 정도 지금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종가상에 지금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7,000원이 종가상에 이탈이 된다라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탈이 된다는 것 자체는 장기 이평선 121선이라든지 뭐 61선, 그다음 241선을 모두 이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3% 목표로 좀 짧게 대응해 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발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방산주 그리고 생필품 관련주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장 좀 대응해 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은 그런 단기적인 네. 이슈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 어저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심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다가 밀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삼성테크인도 마찬가지고요. 풍산도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해서 뭐 큰 폭의 급등이 나왔지만 밀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반등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그런 이슈에 맞춰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실적 우량주 아니면 수급 개선주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인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은요. 일단은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보인다라면 본전이 온다면 본전가 부근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나서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가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테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급반등 나왔다가 다시 죽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뉴스로 인해서 매수하시는 건 상당히 좀 올바르지 않은 투자 전략일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즌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장 초반에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 반등 성공할 수 있을지 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